안녕하세요, 참영석입니다. 자, 현대모백스에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27%를 금요일 날 좀 큰 하락이 나왔는데, 큰 하락이 나왔던 종목이 대종목으로 좀 확인을 했어요. 현대모백스가 있고요. 휴림 로봇이 이제 가장 컸죠.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현대모백스는 이 캔들로만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건 맞지만 근본 있는 기업이에요. 어쨌든 자, 현대가 이제 속한 이제 그룹이다 보니까 매출도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고 있죠. 뭐 전망치긴 하지만은 25년, 26년, 27년 모두 이제 매출이 이제 우상향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성장이 있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로봇 섹터의 흐름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다. 자, 최근에 로봇 섹터가 이제 강했어요. 강했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26년부터는 어떤 상황이 나오죠? 자, 로봇들이 실제로 이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 발생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부터는요. 자, 테마로 올랐던 애들과 진짜 실적이 올랐던 애들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자, 이 기준부터 이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6년부터는요.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기업과 나오지 않는 기업. 이렇게 되면 나오는 기업들은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실적이 없는 애들, 소위 말해 이제 작전 세력들, 전환사채 물량이 껴있는 종목들은 일단 고점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대모백스는 그게 아니죠. 이제 현대모백스 제가 뭐라 그랬죠? 좀 급하게 매집한 흔적들이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상대적으로 저점인 구간에 비해서 자, 요 구간에서 더 강한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본격적인 매집이 이 구간에서 들어갔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구간의 중심 라인으로 이제 세력들의 평단가를 보더라도 충분히 리바운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자, 이번에 하락했을 때도 보면 거래량이 이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거래량으로 일단 휴림 로봇이 그냥 끝났다라고 보긴 어렵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간 동안 좀 조정이 나올 확률은 있어요. 이제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 그리고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이유, 이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가 다시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반등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자, 아는 만큼 조정이 나와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런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는요, 일단 단기적으로 20일 이평선 깨지면은 이거 끝난 거죠. 추세적으로는 당분간 이제 조정이 이제 줄줄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 쓰실 겁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죠. 하지만 앞으로 로봇 섹터의 일정이 뭐가 있는지, 자, 플러스 현대모백스에 실제로 이 전환사채 물량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으시다면 조정이 나와도 혹시라도 내 평단을 이탈을 하더라도 로봇 섹터 결국에 이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모백스 역시도 근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의 여지도 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위험에 이제 공시가 들어갔죠. 투자 위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려야 돼요. 다시 가려면. 위험에서 바로 이제 일반 종목으로 다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경고로 내려가게 되죠. 경고도 보통 이제 풀고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단 이 사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바로 시작해 볼 거고,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안 눌러주셔도 영상 한번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좋아요, 구독이 눌려야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되는 지표가 되니까요. 부탁드리고요.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창, 자, 우리 유저분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자, 모두 힘내자는 의미에서 댓글창에는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주장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자, 요거예요. 자, 요 구간에서 매집했던 거래량보다 이 구간에서 뭔가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증가를 했죠. 요 라인보다 훨씬 높은 거래량이 더 많이 터져졌습니다. 근데 이 구간은 대량 음봉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은 자, 이거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죠. 굉장히 상대적으로 미비하죠. 물론 이거를 이제 거래대금으로 한번 봐볼까요? 요게 보시게 되면 이제 밑에 라인이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대금은 많이 터졌습니다. 대략 한 8천억 정도 터져줬는데, 자, 물론 이게 있어요. 자, 이때의 거래량하고 이때 거래량은 다르지만 주당 단가가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이 나왔지만 거래대금은 8천억 가량 터져줬다. 근데 그래도요, 자, 이때 터졌던 거래량, 거래대금에 비하면 얘는
그래도 부족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 요거 거래량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하다라고 좀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금요일날 한번 요거 볼까요? 요 키움증권의 창구 차트 흐름으로 나타낸 건데, 일단은 요걸로 봤을 때는 냉정하게 당분간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좀 아쉽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구간이에요. 하락하는 구간에서 자, 거의 키움증권에서 물량을 받아 먹었어요. 이 말은 개인들이 거의 요 구간에서의 물량을 챙겨갔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보시게 되면 결국 이제 외국인 물량을 누가 개인들이 받아갔다라고 좀 보여지다 보니까 일단 당분간에 이제 조정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건 이제 누차 말씀드렸던 게 결국 로봇주의 대장이 현대차였어요. 근데 현대차가 어땠죠? 최근 이틀 동안 음봉이 떨어졌었고, 제가 이때부터 요 음봉이죠. 요 음봉부터 좀 조심하자라고 좀 언급을 드렸어요. 왜 그랬죠? 자, 현대차의 수급 현황이 좋지 않았어요. 현대차 이제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졌었고, 자, 연기금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연기금의 기관들 중에 운용자금 1등이에요. 얘네가 1등, 2등이 투신. 그렇다 보니까 이들이 이탈을 하고 외국인이 이탈을 한다. 일단은 우리가 로봇 섹터 워낙 장기간 계속 흐름이 좋았다 보니까 조정이 나올 법도 하다. 그래서 현대차가 살짝 꺾이면은 로봇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이 끊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 논리 중에 하나예요. 대장이 꺾이면은 나머지 로봇주들이 이제 조정이 동반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물론 요때 또 KB에서 현대차 리포트가 이제 목표 주가가 80만 원까지 상향이 됐어요. 이 당시에 50만 원 위치였다 보니까 50만 원도 안 했죠. 그래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고점에서 이제 시세 차익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제 로봇주에 어떤 재료가 어떤 일정이 남아 있는지, 아시는 것처럼 CES가 이제 일정이 진행되면서 그 전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현재 남은 로봇주의 일정 요게 있죠. 일단은 현대로보틱스가 이제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1월 15일 날 나왔었는데 기업가치 7조를 언급을 했어요. 근데 한 4일 정도 지나고 나서 또 어떻게 됐죠? 이제는 현대로보틱스가 몸값이 이제 10조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0조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거의 동급이거든요. 현대차가 이제 최근에 로봇주가 되기는 했지만 원래 대장주는 레인보우였어요. 근데 레인보우가 원래 로봇주 대장이었죠. 근데 그 대장과 거의 상장 전부터 동급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다. 굉장히 로봇 섹터에서는 시장의 그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얘가 상장하는 과정에서 로봇 섹터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요거에 대한 일정을 우리가 좀 추적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 요거에 대한 일정을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좀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죠? 진짜는 얘가 있습니다.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결국에는 이제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현대차가 대주주로 있지만 결국 나스닥에 상장할 확률이 높겠죠. 나스닥에 상장을 할 겁니다. 저는 이거 무조건적으로 이제 거의 100%는 좀 말씀드리긴 그렇고 99%의 확률로 나스닥에 상장을 이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실제로 존재했던 테마들 뭐가 있었죠? 제가 이거 한번 소개는 드렸을 거예요. 동방은 실제로 쿠팡이랑 거래를 하는 기업이에요. 이제 물류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이 당시에 21년도네요. 21년도 당시에 쿠팡이 이제 미국에 상장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쿠팡과 거래를 했다라는 그 이유로 이렇게 상장이 아니죠. 상승을 해줬습니다. 얼마였죠? 2,000원 정도 했던 기업이 13,000원. 대략 한 7배 좀 안 되게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나스닥 혹은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요, 테마가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이 됩니다. 또 우리 현대모백스는 어쨌든 현대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물론 아시겠지만 이것도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현대차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이 따로 있죠. 그다음에 HD 현대 여기도 따로 있어요. 다 각각 다른 계열사입니다. 계열사라기보다는 다른 그룹사죠. HDC 현대 산업개발이죠. 얘는 현산이라고 보통 부르죠. 자, 얘네들이 이제 현대를 달고 있는 1등, 2등, 3등이에요. 마지막에 있는 게 바로 이제 현대그룹이죠. 현대모백스는 현대그룹에 소속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분사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앞에 이제 현대라는 이제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룹은 각각 다르다. 어떤 지분 관계도 얽혀 있진 않다. 하지만 현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 테마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현대 로보틱스 둘 다 이제 현대가 붙어 있죠. 현대 로보틱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다 보니까 이들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현대모백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아무래도 근본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세력주라고 좀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세력주? 요거는 좀 제가 확실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수급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자, 투신이 그렇게 막 시원시원하게 들어오진 않죠. 이제 연기금은 이제 없어요, 아예. 최근에는. 그나마 주포 역할을 해줬던 게 이제 외국인들이거나 혹은 이제 금융투자였던 것 같은데 저는 외국인과 금융투자를 사실 썩 신뢰를 높게 쳐주진 않습니다. 이들은요, 특징이 공매도를 쳐요. 근데 투신도 이제 일부는 하겠지만 거의 없고요. 연기금은 이제 공매도가 아예 없어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이게 진짜로 이게 투자를 했다라기보다는 이게 대차 상한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 쇼커버라고 하죠. 커버링 이렇게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공매도 쳤던 물량을 상환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물량이 실제로 매수가 들어와 있는지를 좀 보시려면 실질적으로 이제 대차 잔고 같이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현대모백스 최근 대차 잔고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모백스가 최근 요 구간에서 어떤 공매도가 유의미하게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아요. 대차 잔고가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긴 했지만 이 물량이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한 20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만 주면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요. 얼마죠? 자, 20만 주 한번 계산해 볼까요? 20만 주 곱하기 마지막 종가 기준으로 대략 한 67억 정도 되네요. 자, 67억의 대사잔고가 늘었는데 자, 현재 시가총액이 3조 7천억이에요. 자, 요거 3조 7천억의 1%가 얼마죠? 네, 370억이죠. 사실 뭐 크게 영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공매도 최근에 공매도 금지 관련된 공시가 나왔죠. 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되는데 공매도가 어떠한 큰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좀 판단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이 아마 매도세로 이루어졌던 거 보면은 자, 외국인 쪽에도 공매도가 나왔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를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현재 위험 상태입니다. 위험. 자, 위험 상태가 어떻게 해석이 되죠? 이것도 우리가 공시를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겠죠. 자, 투자 위험이 지정이 된 게 10월 22일부터네요. 22일부터. 근데 투자 위험이 지정된과 동시에 거래 정지를 당했죠. 그렇다 보니까 22일부터 위험이 지정이 됐고요. 해제 요건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해제 요건은 이제 투자 경고랑 비슷하죠. 지정일 2일부터 계산하여 이제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로서 특정일 이제 판단일 T를 말하는 거죠.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 세 가지 항목에 모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투자 위험이 풀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투자 경고랑 거의 비슷합니다. 최초 판단일은 이제 2월 5일이라고 나와 있고 각각 5일 전날과 15일 전날의 종가를 비교를 해서 투자 위험 판단은 풀지 유지를 할지 이제 판단한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 2월 5일까지는 재미가 없겠죠. 자, 그리고 나서 투자 위험이 이제 풀리게 된다라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어떤 상태가 되죠? 경고 상태가 됩니다. 경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간이 대략 한 20일 정도 이제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재미없을 확률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되거든요. 이게 좀 비슷한 사례로 원익홀딩스가 있었어요. 자, 원익홀딩스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요거를 좀 기억하기로는 자, 요때 이제 투자 경고에 걸렸었거든요. 경고에 걸리고 나서 쭉쭉 올라가다가 투자 위험 요거는 정확하게 좀 하는 게 좋으니까 공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렇죠. 요때네요. 요때. 요때 10월 13일 날 이제 투자 경고 지정이 됐습니다. 재지정을 하고 되어 있는데 요날 이제 걸렸고 그리고 나서 투자 위험이 10월 27일이네요. 자, 요날에 경고 걸렸고 자, 요날부터 투자 위험이 된 거예요. 자, 이날이 10월 27일. 자, 그리고 나서 대략 한 열흘이 지나고 나서 어때요?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됐어요. 위험이 풀리고 나서 경고로 다시 내려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요 무렵이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대략 한 10일 동안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기간에도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물스물 반등이 나왔었는데 자, 12월 초에 뭐가 나왔죠? 자,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 로봇 행정명령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었죠? 일정이 CES가
도래하다 보니까 그 탄력으로 로봇섹터의 흐름이 좋아지다 보니까 원희골드엑스가 이런 흐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현대모백스도 보시게 되면 일단 뭐 조정이 나왔다가 당분간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경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까지 경고가 아니죠. 자, 위험에서 경고로 이제 내려간 상황에서 여기 좀 풀리게 된다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 또 일정에 나올 확률이 높아졌죠. 자, 이런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IPO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얘가 좀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로봇 섹터에 다시 한번 흐름이 좀 반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로봇 섹터가 너무 좋았어요. 좋았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현대모백스 당분간은 좀 현대모백스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 섹터가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일단 우리나라 지수가 과열됐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코스피 차트거든요. 요 구간 동안 코스피가 과열이 됐었죠. 이게 이제 6월에서 7월 사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요 색깔 있는 부분이 이제 과열된 구간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이게 RSI 지표인데, 자, 보조 지표는 제가 잘 믿지는 않는데 이 지수에선 굉장히 잘 맞아요. 이제 종목에선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수에선 잘 맞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자, 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과열이 됐기 때문에 어때요? 항상 과열이 되면 요런 쉬어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요 구간. 그 다음에 여기도 과열이 됐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요 구간 동안 쉬어가죠. 노이즈가 발생을 해요. 항상 이 증시에. 뭐 이유는 갖다 붙이게 되는 것 같아요. 뭐가 항상 발생을 하죠. 자, 여기에서 뭐가 있었죠? 자,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제 50억 대주주 양도세 요건, 요게 요때 이제 당시에 논란이 되면서 다시 한번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고, 자, 요 구간에서 이제 미국 증시에서 문제가 있었죠. 자, 미국의 AI 거품론, 그 다음에 금리나 기준금리 이제 내릴 거냐, 뭐 몇 번 할 거냐, 요런 내용으로 그때 좀 쉬어가는 구간 나왔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 섹터가 강해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를 이끌었죠. 계속해서 가지고는 있는데 일단 과열이 됐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 요건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뭐가 있죠? 자, 미국의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린란드 이제 내놓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덴마크령인데 미국이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좀 발생을 했고, 플러스 뭐가 있죠? 자, 이란 관련 중동 이슈가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이것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릅니다. 자, 플러스 또 뭐가 있죠? 자, 미국이 이제 관세 관련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또 판단을 할 거예요. 계속해서 연기가 되는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죠. 거기에 미국의 이제 파월 의장이죠. 연준 의장을 가지고 또 이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조사한다는 얘기로 실제로 나스닥이 한 1% 정도 빠졌던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가 계속해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어느 하나가 터져준다라면 또 미국 증시가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강합니다. 너무 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무시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일단은 과열이 됐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투자자로서 인지를 할 필요는 있겠죠. 현대모백스도 근본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재료적인 측면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요건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어도 자, 요때 터졌던 거래량에 비해서 미비해요. 하락률이 큰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자, 윗꼬리가 살짝 달린 장대 음봉 조심해야죠. 위험합니다. 근데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어요. 요게 이제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좀 판단되는 요인인데, 휴림로봇은 좀 다르죠.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실제로 이날에 윗꼬리단 음봉이 실제로 거래량 실면서 터져졌고요. 얘는 이제 거래 대금으로 보시게 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상장일에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무려 2조 가까이 터져졌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세력이 물량을 털어낸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휴림로봇은 저점에서 매집이죠. 매집이 잘 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쭉쭉 터져지면서 거의 근 1년에 가까운 기간, 대략 한 10개월 되는 것 같아요. 10개월 동안 매집을 실제로 한 종목이 딱 티가 나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미친 듯한 상승. 또 얘는 이슈가 있어요. 1월 30일부터 대주주가 매도를 한다라고 이미 공시가 나왔죠. 대주주 지분이 대략 한 6%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2%를 매도를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주주 지분이 4%밖에 안 되죠. 이렇게 되면요, 보통 이제 5% 룰이라고 하죠. 5%가 넘어가게 되면 지분 관련 공시를 변동이 있을 때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4%가 된다. 이거 의무가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이 남아있는 4%조차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3월 달에 뭐가 있죠? 상패 시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휴림로봇에서는 리스크로 작용할 확률이 있죠. 휴림로봇은 재무가 안 좋죠. 재무가 안 좋은 딱 보시더라도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적자예요. 자, 요거가 있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를 하죠. 휴림로봇은. 하지만 현대모백스는 아니에요. 현대모백스는 그런 그룹이 절대 아니다. 어쨌든 현대가 현대그룹의 기업이고요. 엄연히 보셔도 이 재무제표 자체도 양호합니다. 계속해서 흑자가 나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 섹터의 흐름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한다라면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수익 전환으로 충분히 탈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혹시라도 이제 추가 매수 타점이 있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구독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또 현대모백스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런 거 드릴 거예요. 선물.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이 뭐죠? 맞습니다. 종목이죠. 재미난 종목 오늘도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예상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죠. 예상 수익률이 무려 500%. 제가 느낌상 500% 갈 것 같아. 이거 아니죠.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 상황이에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무상증자가 이제 활발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또 이런 기사도 나왔죠. 무상증자 쏜다. 그리고 심지어 네이버에서 무상증자 검색만 하셔도 최근에 무상증자에 있던 종목들이 나와요. 뭐 뷰티스킨, 아진엑스텍 이런 종목도 무상증자를 실제로 했죠. 뷰티스킨 기사 또 있고, 아진엑스텍도 있고, 저스템도 있네요. 저스템도 있고. 이렇게 이제 무상증자 종목이 많다라는 건 어떤 상황이죠? 무상증자가 실제로 테마로 이제 형성되고 있는 단계인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죠. 무상증자가 호재의 공시예요. 주주환원 정책이다 보니까 이 공식만 나와도 웬만한 기업들은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 호재의 공시가 근데 테마로 번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100% 갈 수 있는 종목이 1000% 가는 상황들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무상증자 관련된 기업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실제로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무상증자 1등주였습니다. 과거에 테마 1등주였고, 그러다 보니까 저점들이 무려 13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보시게 되면 차트만 보셔도 느낌 오시죠? 점상을 3번, 추가로 상한가를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갔어요. 오로지 무상증자로. 근데 얘가 대장주였기 때문에 이런 강한 상승을 보여준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를 이제 아무 종목이라 하진 않습니다. 어떤 종목이 하죠? 자,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하죠.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요.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도 많고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이 무상증자를 진행한 거죠.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대표적인 대기업입니다. 자, 하이닉스죠. 하이닉스의 유보율은요, 대략 2000% 되네요. 2000% 정도 되는 기업. 대기업 치고는 높은 편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현대차 봐볼까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7000% 되네요. 하이닉스보다는 3배 높아요. 3배 정도 높은데, 사실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현대차도 얼마 안 돼요. 현대차의 유보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대략 한 현대차가 아니죠.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을 보시게 되면 75,000%. 현대차 몇 프로였죠? 7,200%였어요. 근데 이 종목은요, 75,000이에요. 75,000. 현대차보다 대략 한 13배 정도 높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 500%만 되더라도 이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얘는 75,000이에요. 75,000%. 자, 이 정도면요, 사실 기업에서 마음먹고 진행하면 30대1도 쉽게 가능하죠. 이렇게 진행된다? 2000%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자, 2000% 예상됩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죠. 하지만, 자, 500%만 돼도 5대1이 가능해요. 그러면 75,000이면요,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5대1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을 500%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납득이 좀 되시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무상증자했던 종목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텔콘 RF 제약이거든요.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이 무상증자, 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하고 330% 갔습니다.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무상증자 3대1 진행했습니다. 3대1하고 300%. 자, 아까 제가 대장주라고 언급드렸던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은 무상증자 많이 했어요. 얘는 8대1 했습니다. 대장주인 이유가 있었고, 그 결과
1300%. 제가 준비한 것도요, 이거 이상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어요. 2000%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예상 수익률을 500% 정도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현대모백스 전량 매도하시고 진입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현대모백스 근본 있는 기업입니다. 로봇 섹터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지켜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 역시도 예상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은 좀 짧게 가져갈 수 있겠죠. 손절은 짧게, 그리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소위 말해 손익비가 좋은 기업이 종목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뭐 인생을 제가 바꿔드릴게요, 이거 아니에요. 자, 큰 금액, 자, 전 재산 다 투자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하지만 소액은 추천드린다. 소액이라 하면 500만 원 정도 진입해 보시면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얼마 가능하죠? 3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이거 진짜로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중장기 포트로 갈아타셔도 좋죠. 이런 종목도 제가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예요. 자, 기간적인 측면도 중요할 것 같아요. 기간 얼마 정도 보면 좋을까요? 1년? 너무 길어요. 자, 6개월? 사실 이것도 길죠. 자, 6개월. 자, 애초에 이 정도 기간이면 제가 이제 준비도 안 했고요.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오죠. 자, 보시게 되면 점상을 3번, 상한가를 3번. 일단 발동만 되면요, 6일 동안 6연상을 간 종목이에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 진입해서 이거 한번 노려보자 라는 거고요. 조만간 공시가 나올 확률이 있죠. 자, 그 근거가 뭐가 있었나요? 바로 시장 상황입니다. 실제로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무상증자가 진행되는 종목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100% 갈 수 있는 종목들 테마로 보내면요, 1000%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분명히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 진입해서 이거 한번 먹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마시고 소액은 추천드리겠습니다.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현대모백스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현대라고 남겨주세요. 현대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밑에 이제 텔레그램 링크도 좀 같이 남겨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원하시는 분들만 진입을 해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모백스가 뭐 추가적인 매수 타점 같은 것도 나오는 경우에는 제가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좀 이슈가 되는 내용들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방이니까 혼자서 좀 시장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꼭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영상을 이제 제작하고 촬영하고 올라가는 시간이 대략 그래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좀 즉각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진입을 해보시고, 혼자서 매수 판단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꼭 진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모백스만 다뤄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좀 판단하고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시장 주도주가 어떤 건지.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갑자기 코스닥에 이제 부양 정책이 나왔는데 여기에 가상화폐를 이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땠죠? 카카오페이가 상가를 갔죠. 자, 헥토파이낸셜 이거 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잖아요. 자, LG CNS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왜 가는지 안다라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단기 매매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을 좀 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진입을 해보시고, 또 우리가 요 500% 예상되는 종목도 꼭 한번 소액은 진입해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 이쪽으로 010-2809-2562 현대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돼요. 현대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명 플러스 이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꼭 진입을 해보시고, 나는 번호조차 누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이용하세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뭐가 나오죠? 요 파란색 링크 나오죠?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요 링크를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 이제 눌러줘야 돼요.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요 창에 이미 상단에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주셔야 되는 거, 두 글자 현대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 500% 예상되는 요 종목, 그 다음 플러스 텔레그램 링크도 좀 안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보시고
매수를 해보시고 진입도 와서 시장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대모백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뭐 이미 제 영상을 좀 많이 봐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음봉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거의 이제 하한가에 육박을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시간에서도 보시게 되면 좀 빠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빠졌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시간에서 이미 하한가에 갔다라고 좀 볼 수 있죠. 자, 금요일날 원래는 32,450원 이제 하한가였기 때문에 시간에서 이제 하한가를 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월요일에도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빠질 확률이 높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대장주 현대차를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요. 사실 이제 요거 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갑자기 좀 급등이 나와주긴 했죠. 원래 대장주 얘였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에 수급 현황이 좋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기관들 중에서 연기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2등이 투신이다. 근데 이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건 여전히 로봇 섹터 흐름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런 애들이 살아있다라면은 로봇 섹터 언제든지 반등이 나와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현대차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 보니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백스는 결국에 이제 로봇 섹터의 흐름을 이제 따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절대로 저는 이제 현대모백스가 소위 말해 잡주의 느낌은 아니에요. 근본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그룹의 기업이다 보니까 절대로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자, 매출이 우상향을 해주는 기업, 성장이 동반되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죠? 세력들의 본격적인 매집이 요 구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근데 음봉이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 하나로 세력들이 이탈됐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로봇들의 현대 로보틱스,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IPO 일정에 맞춰서 로봇주도 움직여질 수도 있고, 자, 트럼프의 행정명령, 요것도 재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대 모백스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일단 위험이 풀려야 된다. 자, 위험에서 뭘로 넘어가죠? 경고. 경고로 넘어갈 때까지 요 기간이 타이트하게 잡아도 20일이 소요돼요. 그렇죠? 일단은 이틀이 이제 지나긴 했지만 대략적으로 거래일수 기준 20일 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단 요 기간 동안 우리가 일단 지켜보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이 있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도 알려드릴 거고요. 자, 혼자 다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텔레그램 꼭 진입하셔서 어떻게 어디서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도 제가 타점 공유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우리 휴림이 아니죠. 현대모백스 주주분들이 힘내실 수 있도록 화이팅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